삼척시 근덕면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3만 제곱미터가량을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이나 민가 피해는 없었는데 소방,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당시 송전 철탑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통합 운영해서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은 교통 편의성이 높아져 반기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공영버스 터미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청 앞 주택과 상가 밀집 지역이 만성적인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일방 통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강원도가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 기업인 테슬라의 아시아 제2공장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척시 근덕면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3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4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큰 불을 여러 번 겪은 삼척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네, 소방과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당시 현장 초고압 송전 철탑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산 능선을 따라 불길이 긴 띠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산불로 산 전체가 온통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야산에서 불이 난 건 14일 새벽 4시 50분쯤. 불길은 초속 5m 안팎의 강풍을 타고 반경 1km까지 번졌습니다. 삼척시는 인근 마을에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이 일대 마을 주민 10여 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다행히 날이 밝으면서 바람이 잦아들었고 산림청 초대형 진화 헬기와 지자체 임차 헬기 등이 투입돼 오전 9시 5분쯤 큰 불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해안 쪽으로 불어서 내륙 쪽으로는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평 쪽에 주민들 마을회관으로 빨리 대피시켰고 그래서 인명 피해 없고 가옥도 전혀 재산 피해도 없은 게 천만다행이라 또 생각합니다. 이번 산불로 삼척시 근덕면 산림 3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불을 처음 목격한 주민은 초고압 송전 철탑을 발화 지점으로 지목했습니다. 문을 넣으니까 불이 확 보이니까 눈이 걸가기 마련이에요. 그래 보니까 거기서 맨 꼭대에서 불이 확 한 2, 3분 정도 불이 내려와 싶게요. 송전 철탑 한 곳에서 불꽃이 생겼고 강한 바람을 타고 불티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 일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실제 송전 철탑에서는 강철을 꼬아 만든 작업 안전줄이 뒤엉키고 끊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송전 철탑 주변도 불에 타고 그을린 흔적이 가득합니다. 삼척 산불 발생 현장입니다. 제 뒤로 초고압 송전 철탑이 서 있는데요. 소방과 산림당국은 철탑 윗부분에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영동 지역에 내려졌던 강풍주의보는 14일 해제됐지만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령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삼척으로 옮겨붙으면서 삼척에서만 서울 여의도 크기의 8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를 몰고 원주시청 주변에 주차를 하려다 낭패본 분들 많을 겁니다. 차 댈 곳을 찾느라 일대를 몇 바퀴씩 빙빙 돌기 일쑤인데요. 원주시가 이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방 통행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수아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 길 양옆에 줄지어 주차한 차들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졌습니다. 차량 5대가 뒤엉켜 오도가도 못합니다. 원주시청 일대 주차난은 이미 오래된 일상입니다. 여기는 뭐 아무데나 그냥 주차를 자기가 하고 싶은 데다 낚았다 대놔서 교행하는 게 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모텔이 있어서 이제 큰 버스가 들어올 경우가 있으면
여기가 한 10분, 20분은 막혀요. 원주시는 최근 이 일대 이면 도로를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주정차 금지 구간으로 차량 통행은 비교적 원활해졌지만 이곳에 주차를 못하게 되면서 이제는 주차 공간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시는 일대에 일방 통행을 도입하고 주차장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대신 일방 통행하면은 차량의 교행 이런 거는 그런 문제는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뭐 또 노상 주차장을 뭐 만들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저희 다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와 관련해 시는 시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원주경찰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이 종합버스터미널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를 한 곳에서 탈 수 있게 됐는데요. 네, 시민들은 편리해졌다는 반응이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건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터미널 내부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승객들은 무인 발권기에서 버스표를 구매합니다. 지난 13일부터 원주 시민들은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버스랑 고속버스가 좀 헷갈렸는데 하나로 통합되니까 좀 생각하기 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왔다 갔다도 안 해도 되고. 네. 올 초 고속버스 사업자가 터미널 부지를 매각하면서 고속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원주시는 그 대안으로 시외버스 터미널에 고속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섰습니다. 오랜 시간 원주시의 중재로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인 통합 운영이 시작된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의 아주 가장 좋은 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몇 달에 걸쳐서 관계 공무원들이 이 버스 터미널 통합 운영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매진한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현재 터미널 건물은 터미널과 상가 등 복합 터미널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상 10층 규모인데 입주한 상점은 1층에만 11곳뿐입니다. 최근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인터넷 예매 등 터미널에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숍 등도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터미널 운영이 언제 갑자기 중단될 위기에 놓일지 모르는 상황. 일각에서는 공영터미널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채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민간업체한테 이양을 하다 보면 더 많은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영터미널이 돼야 되겠죠. 일단 원주시는 현재 터미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터미널 인근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터미널 이전이나 공영터미널 운영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가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아시아 제2공장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권성동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전략회의를 열고 유치 전략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이날 회의에서 김진태 지사는 강릉은 이전부터 이모빌리티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온 만큼 전기 자동차와 연계할 수 있는 조건을 체계적으로 갖추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아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하고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이불개, 잘못을 하고도 고치질 않는다. 교수들이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이 과이불개를 꼽았습니다. 교수신문이 전국 대학 교수 9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과이불개가 절반가량의 득표를 받으면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설문에 응답한 한 교수는 이 과이불개를 추천한 이유로 우리나라 고위층 인사들의 언행이 이 말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인정하거나 고치질 않고 자기 정당화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조선 왕조실록을 보면 성군으로 불린 세종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후회하며 이를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사회, 잘못을 고치거나 처벌받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이 같은 현상,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 이 과이불개 외에도 교수들은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욕계 미창, 그리고 알을 쌓아놓은 듯 위태로움을 뜻하는 누란 지위를 각각 2위와 3위의 사자성어로 꼽기도 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2023년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장님, 금리 인상의 여파로 대출 부담이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좀 어떨까요? 내년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좀 흔들릴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전세 가격이 흔들리면서 이제 하향세를 나타내게 되면 이제 보증금에 대한 반환 문제라든지 이런 것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상당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월세 선호 현상이 두드러질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온갖 재건축 규제가 풀렸는데도 부동산 시장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내내 이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겁니다. 완화하지만 이 정책의 이제 효과가 시장에 연착륙되기까지에는 좀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규제 완화가 실질적으로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되고요. 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 심리를 시장에 부어줬을 때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효과가 충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에 있기 때문에 정책이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효과에 눌려서 어쨌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금리의 향방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활력이 붙는다라는 거는 당분간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정선군이 사업비 1,0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신청사를 현청사 부지에 건립합니다. 이는 2019년부터 진행된 공론화 과정과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 등에 따른 건데요. 군은 신청사의 지하 1, 2층에 마련될 470여 대의 주차 공간은 정선 5일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지상층에는 종합민원실, 북카페, 각종 회의실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해 2027년 8월 업무 개시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원주시 시내버스 요금이 1,700원으로 인상됩니다. 2018년 10월 이후 4년 만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으로 성인의 경우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약 21.4%가 인상됩니다. 중고등학생은 성인 요금의 80%인 1,360원으로, 초등학생은 50%인 85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다만 성인을 비롯해 중고등학생은 교통카드 사용 시에 100원이 할인됩니다. 삼척시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산림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35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산불 피해지 786헥타르 중 자연복원 419헥타르, 인공조림 367헥타르를 구획해 입지 환경에 따라 조화로운 복구에 나설 방침입니다. 송이 피해지 복원을 위해선 소나무 복원 조림을, 대형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 구간에는 참중나무 식재 등 화렵수 조성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